언어 영역 점수는 껌이죠. 뭐 이러는 거예요. 국어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제가 로고손 청소년인문학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국어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 성적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토론하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성적에 무관하게 그냥 책을 읽히는 것에 오롯이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언어 영역 점수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언어 영역을 문제를 풀면 지문을 끝까지 다 못 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것을 읽느라고 바빠가지고 뒤에 한 두 문제, 세 문제는 항상 못 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이 점수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뒤에 몇 문제 포기했죠. 앞 문제는 읽고 풀기 너무 급급했으니까 좋은 성적 얻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로고스 서원에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인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라고 물었더니 6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데 2번 풀고도 시간이 남더래요. 2번 풀고도 시간이 남더라. 그리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그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엄마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 점수라는 것이 제가 이제 주변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국어를 하고 한국인으로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도 학원이나 과외도 영수 위주로 하지 국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고2 되고 고3이 되니까 정말 성적이 안 오르는 것, 힘든 어떤 장벽을 느끼는 것이 언어 영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지점에 도달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로고손에 이제 그래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올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한 대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던 그때 다른 반이었군요. 그 아이에게도 다른 아이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어떠니? 라고 했더니 당근이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책을 직접 읽으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언어 영역 지문에 나오는 것들 일단 지문이 길죠. 독해력이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언어 영역 지문에 나오는 것이 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 사회, 과학, 심지어 자연과학, 과학 철학까지도 몇 년 전에 나와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지문들이 주어지는데 독해력 또는 문해력이 떨어지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로고손의 아이들은 뭐 인문, 사회, 과학, 문학, 역사, 철학, 과학, 문화, 종교, 예술, 뭐 음악 이런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책을 다 읽거든요. 매주 책 한 권을 읽고 A4 한 장 정도 글을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1년의 과정을 뭐 짧게 몇 달 한 아이들도 있고요. 보통 1년에서 3년, 5년, 길게 한 4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런 표현 그대로 쓸까요? 애들 말대로 언어 영역 점수는 껌이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로 수능 봐도 언어 영역 점수가 아주 탁월하게 출중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어 영역 점수 고민한다면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에 한 가지 토를 달아야 되고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만 읽는다고 언어 영역 점수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입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라는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서력이 밑바탕된 상태에서 독서를 많이 한 상태에서 언어 영역 문제를 좀 많이 풀면은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심청전이나 금옷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읽거든요. 김승옥의 소설도 읽고 이광수의 소설도 읽고 하니까 뭐 그냥 그 지문이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지문 안 보고도 바로 문제 풀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책 전체를 읽고 이해했으니까 바로 이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심청전을 다 읽은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고1에서 고3까지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심청전 나오고 춘향전 나오고 뭐 금옷이나 나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경우도 있고 맞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제 주장은 뭐냐면 그럴 시간에 한번 시간 내서 그런 원작품들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수능 언어 영역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엔조이하는 마음으로 읽게 해야 된다. 문제 풀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그거는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엔조이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그다음 그것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로우손 청소년 인문학교를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언어 영역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독서력을 많이 닦아 놓으시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로우손 청소년 인문학교가 있고요. 또 다른 데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가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데 보내서 직접 책을 읽고 정말 놀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하면은 우리 아이 언어 영역 점수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그러나 간접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간접적이지만 1차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로고선 청소년인문학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초중 때 많이 좀 경험하게 해놓으면 우리 아이 성적도 또 국어 점수도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또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책 읽어서 또 국어도 좋아하게 되고 좋은 결과 점수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